이제 한 점에서 이 점과 점의 극한값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자극한 우극한을 통해서. 그리고 연속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떠한 점에서 관찰을 다 하는 거였죠. 이 점에서 이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가, 함수값과 같이 좌우 극한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극한 연속이었고, 이제 미분계수를 보면은 이게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미분계수는 이제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관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쉽게 여기서의 미분계수 기울기 값을 관찰한다라고 일단은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서 같이 볼게요. 지금 평균 변화율이라고 나와 있는 게 먼저 교재 보면은 좀 지우죠. 여기 이게 평균 변화율 공식이거든요. 지금 얘는 A부터 B까지 변할 때. 근데 여기서 예시를 한번 보면은 fx가 x제곱이다. 이 fx식이 있어. 근데 x의 값이 1부터 3까지 변할 때. 그러면 얘는 당연히 1,1을 지나고 x좌표가 3일 때는 3,9를 지나니까 x좌표가 1부터 3까지 변하면은 이렇게 y좌표는 1부터 9까지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x, y 변화량을 관찰하고, 변화량. 그래서 여기에 이 델타라고 나와 있는 게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얘가 변화량을 나타내는 기호인 변화량, 기호. 그러면 당연히 1,1은 이렇게 좌표 표면 위에서, 얘는 여기 위치에 있고 3,9는 이쯤 위치에 있겠죠. 그러면 x제곱을 그냥 그려주죠. x제곱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1,1이고 얘가 3,9가 되는 거죠. 그러면 1,1 더워요. 1,1에서 3까지 이만큼이 지금 x의 변화량 델타 x가 되는 거예요. 델타 x. 그리고 이 세로 y축 이만큼이 y의 변화량이 되겠죠. 델타 y.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평균 변화량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x의 변화량은 이만큼 움직인 거, 그리고 y의 변화량은 8만큼 움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8. 얘는 결국에 우리가 x의 변화량 3-1만큼의 변화량이죠. 이거 분의 9-1 이 y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는, 그러니까 이게 값이 4가 나오는데 우리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건 결국 기울기를 의미했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 1,1이랑 3,9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게 나오는 거야. 이 평균 변화율.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델타 x, 이게 x의 변화량이었고, 여기는 a에서 플러스 델타 x, x의 변화량만큼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 변화율 식이다라고 이제 알아두면 돼요. 이걸 다시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여기서는 1,1, 3,9라고 나타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으로 지금 한번 볼게요. 여기 뒤에 그림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와 있는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미분 시작이니까 좀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곡선이 있는데 여기에 좌표를 이제 FA라고 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F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좌표를 B, FB. 그냥 이게 fx 함수니까 B를 대입하면 당연히 Y는 FB가 되는 거예요. Y 좌표는. 그러면 지금 여기 뭐 P, Q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P라고 두고 얘를 Q라고 둔다. 그러면 P에서 Q만큼 X의 변화량은 델타 X라고 썼었죠? 그럼 얘는 당연히 B에서 A만큼 뺀 값이 되겠죠? 이 델타 X 값을. 이 델타 X가 지금 B-A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세로는 델타 Y죠, Y.
값이 없어. 얘는 이제 델타 y가 되고 y의 변화량인 거. 그럼 얘는 델타 y는 fb에서 fa만큼을 뺀 값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 식으로 나타내면 지금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 처음 b-a분의 fb-fa라고 쓰는 게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x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옆에 있는 식으로 나타냈다라고 보면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정리가 우리가 델타 x를 b-a로 이렇게 뒀었잖아. 델타 x를 b-a가 되고 델타 y는 그러면 fb에서 fa만큼 뺀 값이었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b를 한 문자로 나타냈을 때 이 b는 이 a 옆으로 넘겨주면은 델타 x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죠. a의 같은 값으로 나타내주면. 그래서 이 자리에 이 b 자리에 b 대신에 델타 x 플러스 a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델타 x 플러스 a 빼기 a니까 델타 x가 되고 이 위에가 f 델타 x 플러스 a 플러스 델타 x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지금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써야지만 계산할 수 있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 미분 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는 이제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아래 미분 개수도 한번 볼게요. 평균 변화율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대요? P랑 Q를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 여기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1,1이랑 3,9를 지나는 졸지 말고 직선의 기울기였죠? 여기서도 이 P랑 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아래 그럼 한번 볼게요. 이 시 한번 보면은 fx가 2x의 제곱 플러스 1에서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자. 첫 번째는 1에서 3까지 변화. 그러면 얘는 1,1을 대입했을 때 3을 지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3,3 대입하면은 19를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x 좌표의 값이 x의 좌표의 값이 이만큼 변화한 거고 y 좌표의 값은 이만큼 변화한 게 되겠죠. 그래서 x 좌표에서 빼주면 돼. 그러면 2분의 16 이게 바로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랑 지금 같은 거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8이 된다 라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기울기, 좌표의 기울기를 구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델타가 쓰였어. 보통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문제에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지금 개념 배우는 시간이라서 한번 나오는 거. a에서 a 플러스 델타까지 변화해. 그러면 얘는 a, 뭐 여기 대입한 값을 지나야겠죠. c 복잡하네. a, 당연히 2a 제곱 플러스 1을 지나고 또 얘를 대입하면 a 플러스 델타 x 잘 보이나? 여기에 대입한 거 2a 플러스 델타 x 얘의 제곱 플러스 1 이거를 지나게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x에서 x 뺀 게 x의 변화량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 빼주면 델타 x 얘분의 또 얘도 여기에서 여기 뺀 게 되겠죠. 식 복잡한데? 한번 계산해보면 2a의 제곱 플러스 4a 델타 x 플러스 2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근데 2a 이렇게 빠지니까 1도 사라지고 얘는 4a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델타 x끼리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그냥 정리하면은 얘는 4a 플러스 델타 x다. 잠시만. 2 델타 x 2 곱해져 있구나. 2 델타 x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이거 쓰인 거는.
뒤에 넘어가서 이제 미분계수꼴 한번 볼게요. 미분계수. 우리가 여기서 평균 변화율은 이 점과 점 사이에 기울기랑 같다고 했죠. 근데 이제 미분계수를 보면 얘는 미분계수는 이 평균 변화율식의 이 극한값을 씌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극한값. 그러면 원래는 A에서 B까지 변할 때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됐었는데 여기에 극한값을 붙인 거야. 그러면 이 델타 X가 지금 0으로 갈 때 라고 했으니까 이 점과 점 사이가 0이 된다. X의 변화량이 0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는 말은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이 Q가 점점 여기로 와가지고 이 P에 엄청 가까워져야지만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0이 되겠죠. X의 변화량. 그래서 이 Q가 점점 가까워서 이 P랑 완전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극한값이잖아. 그래서 P랑 점점 가까워져서 여기에서 얘랑 얘 사이에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그려지겠죠. 근데 이게 완전 가까워지니까 결국에 이 P에서의 이 접선과 일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극한값을 생각해보면 이 Q가 이 P에 하나씩 가까워져서 결국에는 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저 미분계수인 거. 그래서 이것도 예시로 한 번만 보면은 지금 여기서도 델타 X 분의 델타 Y 이렇게 기울기 변화량이 나와 있죠. 근데 원래 여기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내가 델타 X분의 지금 B로 나타내 이 값 보면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게 지금 평균 변화율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 앞에 극한값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 얘도 마찬가지.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값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fx가 또 여기서 미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니까 값이 존재하는 거. 그래서 이 극한값을 이제 순간 변화율, 이 미분 계수랑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말 그대로 얘는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평균. 근데 이 순간은 이렇게 변화하는 순간을 캐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잘 약간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랑 같은 의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식은 여기에 극한값이 쓰인 이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결국에 F'A라는 이 기호로 나타내주는 거야. 이게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올 거야. 오 뭐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F'A가 결국에는 이 미분 계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미분하는 거는 싹 다 이 미분 계수를 간단하게 구하는 공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아래에 예시 한 번만 같이 보면은 지금 fx가 x제곱 플러스 2x 얘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는 x의 값이 2에서 델타 x까지 이거 그냥 당연한 말이죠. 2에서 2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의 뭐라고 극한값이라고 나와 있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씌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2에서 델타 x까지 변한 거니까 얘가 지금 극한값을 씌우면 델타 x가 점점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Q가 P에 점점 가까워진다 라고 나타냈는데 이거를 또 간단하게 그냥 다시 한번 보면 얘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2에서 2랑 지금 2 플러스 델타 x 그럼 여기에 2, 얼마라는 좌표가 있겠죠. 그리고 2 플러스 델타 x 2에서 델타 x만큼 얘는 변환값입니다. 얘가 2가 되고 얘가 2 플러스 델타 x가 됩니다. 근데 이 델타 x가 극한값을 씌우니까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럼 점점 0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 p, q라고 했을 때 얘가 점점 0이 되니까 이 전체는 점점 2에 가까워지는 게 되죠. 2. 얘가 0이 되니까. 그럼 얘는 점점 이 p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면 이 p의 바로 옆, 완전 살짝 옆부분에까지 위치하게 되겠죠.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p랑 q 사이에 결국에 이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은 이 p에 엄청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이제 그 아래의 식으로 나타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하래. 그럼 2에서 2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하는 거니까 이걸 극한값으로 나타내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이거 분의 f 2 플러스 델타 x 빼기 f2 지금 여기까지가 원래의 평균 변화율 식이죠. 여기에다가 극한값을 지금 붙여준 거 이게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인데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x가 원래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럼 우리 앞에 예시 문제 풀었던 것처럼 원래 이 델타 x를 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다시 식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리하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얘를 정리하면은 지금 여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6 플러스 델타 x가 나올 때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 우리 이때는 그냥 델타 x 자리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는 거죠. x가 0으로 가면은 근데 여기 지금 델타 x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0을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극한값은 6 이렇게 나온다. 이게 지금 이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뒤에 도함수를 배우면은 바로 얘를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식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 근데 지금은 정의 배우는 과정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둬요. 자 뒤에 넘겨봐서 지금 한편에 a 플러스 델타 x 원래 여기까지 나와 있었잖아. a 플러스 델타 x fa 근데 이게 지금 델타 x라는 기호가 약간 쓰기 그냥 힘든 거야. 그래서 얘를 x로 치환을 한대. a 플러스 델타 x를 x로 치환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얘 넘어가니까 델타 x는 x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델타 x 자리에 다시 이제 x 마이너스 a를 넣어주는 거야. x 마이너스 a를 넣으면 우리 여기 위에서 b를 a 플러스 델타 x 얘로 바꿨었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걸 바꾸면은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 얘가 나오지. 이것도 미분계수 꼴이고. 그래서 지금 미분계수 꼴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는 그냥 델타 x를 h로 지금 바꾼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도 쓸 수 있다. 그럼 이게 결국에 미분계수 여기 앞에 극한값 씌워주고 x가 a로 갈 때 f 프라임 a 이렇게 이 미분계수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또 꼴을 기억을 하고 딱 이러한 꼴이 보인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미분계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여기에 a를 대입하면 분모 분자가 지금 0으로 가죠. 얘도 지금 h가 0으로 갈 때니까 분모 분자가 다 0으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봐주기 문제에서 뒤에 나올 거예요. 여기도 예시 한번 보면은 지금 함수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어. 보기에서 f 프라임 a랑 같은 거를 구하래. f 프라임 a
f 프라임 1이랑 같은 거. 여기 보면은 먼저 기억 델타 x분의 잠깐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1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1. 자, 얘는 지금 이 첫 번째 꼴이죠. 이 a의 값이 1이 되는 거. 지금 1. f1은 델타 x분의 1 플러스 델타 x 빼기 f1 이렇게 나오는 거. 첫 번째 식이랑 같은 꼴인 거 보이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 f'1과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2번 니은 보면은 얘는 극한값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이래. 얘는 지금 이 두 번째 식이죠. 그냥 델타 x를 h로 바꾼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꼴에서는 항상 여기를 뺐을 때 여기서만 자세히 한번 볼게요. 지금 이 f를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분자만 먼저 보면 얘는 1 플러스 h에서 1을 지금 빼준 거죠. 그러면 얘는 사라져서 h만 남는 거야 결국에. f를 없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근데 지금 분모도 h가 맞죠. 그러면 얘네 둘이 딱 약분이 됐을 때 이거를 f 프라임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식 변형하는 게 하나 나올 텐데 여기서 한 값이 h가 뭐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3h 빼기 f1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식이 약간 변형이 된 거죠. 원래 이 식에서 앞에 3이 곱해져 있는 형태죠. 얘도 분자에서 그냥 f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식을 한번 빼보면 1 플러스 3h 빼기 1이니까 3h가 남죠. 3h.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h랑 3h는 그냥 약분이 되는데 앞에 3이 남는 거야. 그럼 이거는 그냥 앞에 3이 곱해져 있는 원래의 이 함수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미분 개수로 이제 바꾸면 3 곱하기 f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어떠한 자연수가 곱해져 있을 때. 그리고 디귿도 보면은 얘는 극한값 얘도 h가 0으로 갈 때 3h 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얘도 이렇게만 딱 봤을 때 원래는 미분계수 꼴이죠. 두 번째 나오는 거. 그래서 얘는 지금 f'1이 되는 거야. 근데 앞에 3이 곱해져 있죠.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f'1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마지막 리을 보면 이제 또 잠시만요. 그럼 얘는 3분의 1이니까 f'1이랑은 다르죠. 앞에 곱해져 있어서. 리을 여기 나와 있는 이 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a 자리에 1이 들어가고 그러면 x-1분의 fx 빼기 f1 제일 간단한 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얘도 f'1이 되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미분계수가 나타내는 게 뭐인지 평균 변화율이 나타내는 게 뭐인지 라는 기억을 좀 해줘요. 뒤로 넘어가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은 우리 방금 이거 하면서 같이 했는데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졸지 말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 X는 A에서 미분계수 F'A 얘는 곡선 fx 위의 점 A, F에 의해서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 이게 지금 말이 너무 어렵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좌표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한다 했어. 그러면 여기의 좌표는 뭐 A, 여기는 FA라고 쓸 수 있겠죠? FX라고 할 때. 그러면 원래 이 Q는 우리가 B, FB라고도 쓸 수 있었죠? 얘를 일단은 그냥 B, FB라고 두는데 지금 A에서 B까지의
x까지 이 변화량이 우리는 델타 x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b는 결국에 a 플러스 델타 x랑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이 y 값의 증가 p부터 q까지의 y 값의 변화량은 델타 y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얘도 문자를 그냥 a로 바꿔버려서 얘는 결국에 f a 플러스 델타 x에서 f a만큼 뺀 값 이게 y의 지금 변화량이겠죠. 델타 y. 그래서 이걸 보면은 미분 계수는 우리 극한값일 때 극한값을 씌웠을 때 그러면 이때는 극한값 델타 x가 0으로 갈 때였죠. 이렇게 보면은 이 델타 x가 점점 0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도 이 델타 x가 점점 0으로 가는 거겠죠. 점점 0이라는 거는 얘랑 얘 사이에 이 변화량 크기가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야. 그럼 이 q가 점점 여기로 가까워져야지만 변화량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q가 점점 p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점점 한없이 가까워져서 결국에는 이 p랑 거의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일치하면은 이 미분계수는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의 극한값이잖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는 원래는 이거였는데 잘못 그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p는 그대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니까 결국에는 이 p에서의 기울기랑 같게 나오는 거겠죠. 이 미분계수가 이거를 지금 기하학적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는 거. 그래서 이 q의 p랑 q 사이의 기울기가 원래는 이거였는데 점점 이렇게 돼서 p에서의 접선이랑 같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극한값을 보낸 거니까 얘는 결국에 p의 기울기랑 같게 나오겠죠. 이렇게 같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그냥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지금 예시로 곡선 y는 x제곱 빼기 2x 위에 점 1, 마이너스 1 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그러면 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바로 또 미분계수랑 같은 말이 되겠죠 지금. 그래서 이게 결국에 f 프라임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계산해야 돼서 지금만 제일 어렵고 오히려 다음 시간에 더 쉬울 거예요 문제 푸는 게. 일단은 오늘은 정의라고 생각하고 좀 봐요. 그래서 f 프라임 1을 구하는 게 되겠죠. 근데 f 프라임 1은 앞에서 미분계수로 나타내면은 되게 다양한 걸로 나타낼 수 있어요. 처음에 델타 x 식으로 나타내보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얘는 델타 x 분의 f의 1 플러스 델타 x 빼기 f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근데 얘는 결국에 또 h로 한번 표현을 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 그냥 한번 지금 다 나타내보는 거예요. 이거랑 또 같은 식이었고 또 리미트 이번에는 얘를 그냥 치환해서 얘를 x로 나타낼 수 있었죠. 얘를 x라고 나타내면 델타 x는 x 마이너스 1 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x가 1로 갈 때를 넣어줘. 얘가 0으로 가면은 당연히 얘가 0으로 갈 때 이 x는 1로 가야지만 이 전체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x가 1로 갈 때 이거 x가 1로 갈 때 델타 x 마이너스 1 얘분의 f 맞게 썼나? fx 빼기 f1 이렇게도 이제 나타낼 수가 있었죠. 이 모든 게 미분 계수 꼴인 거.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당연히 여기서 뭐가 제일 계산하기가 쉽겠어요. 여기는 지금 델타로 계산을 해놨는데 이 식보다 얘가 훨씬 계산하기가 간편하겠죠. 이렇게 여러 개 쓰인 것보다. 그래서 그냥 얘로 계산을 해줘. 항상. 뭐 항상일 필요는 없는데 제일 계산하기 간단한 걸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얘로 계산을 하면은 원래는 식 얘가 fx였죠. 얘가 fx가 되고 이거 식 정리 한 번만 해보면 얘는 극한값
지금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분의 x제곱 빼기 2x 빼기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마이너스 1 해서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결국에는 x 마이너스 1만 남는 거야. 근데 지금 극한값이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니까 그 x 자리에다 1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값이 0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뒤에 넘겨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사이의 대소관계. 이거 지워버렸다. 이걸로 봐야 돼. 대소관계 보면은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방금 우리가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에서 그래프 그렸었죠. 이제 이런 그래프 걸로 뭐 A, FA, Q는 B, FB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사이에서 원래 이 처음에 P랑 Q 사이에 얘랑 얘 사이에 이 기울기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죠. 평균 변화율은 지금 B-A 얘분의 그냥 FB-FA 얘가 평균 변화율이고 그리고 지금 F'A가 무슨 생각하지? 이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얘가 그냥 이렇게 그렸을 때 F'A 있는 거. 자 그럼 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B가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초록색이 F'B. 그럼 그냥 이 세 개의 지금 대소를 한번 비교를 해보래요. 그래서 비교하면 당연히 이렇게 딱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기울기가 높은 게 되겠죠. 그래서 F'A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이 평균 변화율이 되는 두 직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얘는 이 Q F'B보다는 더 크다.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 그냥 얘랑 얘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의 사이에 있다 라는 거 보면 돼요. 그리고 미분 계수 가능성과 연속성 이게 한번 봐볼게요. 여기 그림 있었어. 이것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얘는 좌우 극한이 같은 거였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연속인 걸 했었어요. 연속. 그 다음에 연속인 거는 얘를 포함하는 관계였죠. 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여기에서 함수값까지 같았어야 했어. 그래서 얘는 좌우 극한도 같고 함수값도 같아야 된다. 이게 연속 가능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게 미분 가능성이에요. 이게 미분 계수가 나와서 지금 이제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가능성까지 봐주면 자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 뒤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딱히 나와 있는 거. 이 미분 가능성은 뒤에 그림인가? 이 그림으로 한번 봐보면 우리가 연속인 거는 좌우 극한 함수값이 같은 거였으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 점에서 지금 보면은 함수값도 뭐 얘는 얘래. 그러면 여기 A라고 줬을 때 자극함도 뭐 여기 A, B라고 할게요. 그럼 자극함도 지금 B가 되고 우극함도 B가 되고 함수값도 B가 됐었죠. 이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분 가능성은 간단하게 자극한에서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여기 자극한을 A 마이너스 우극한을 A 플러스라고
라고 했을 때 얘는 원래 이렇게는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냥 해보면 F 프라임 우리가 기울기를 F 프라임이라고 썼었잖아요. 미분 계수 F 프라임 A 마이너스랑 F 프라임 A 플러스 자극한 우극한에서의 기울기까지 같아야지만 미분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이걸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를 봤을 때 얘는 함수가 뾰족하게 그려져요. 뾰족하면은 이 A의 자극함은 살짝 왼쪽이었죠. 그러면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 직선에서 지금 직선이니까. 근데 우극한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기울기가. 그러면 여기서는 좌우극한의 기울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속이었지만 미분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능이라고 이제 써줄 거예요. 미분 불가능. 자, 그럼 다른 그래프 한번 보면은 이번에는 뭐가 있지? 약간 이상한 거 있어. 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런 함수.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좌표를 A라고 줬어요. 그럼 얘도 A의 자극함을 보면은 이 함수를 fx라고 하고 먼저 A의 자극한 우극한을 따져줬을 때 A, 얘도 B 그럼 얘도 자극한의 값이 지금 B가 되죠. 여기에서 오는 거니까 자극한도 B고 우극한도 이렇게 오면은 B가 돼요. 그러면 함수값도 여기서는 B예요. 그러면 이 함수도 마찬가지. 지금 얘랑 마찬가지로 연속이다 라는 거는 알 수가 있죠. 지금 좌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으니까. 그래서 연속인데 이제 좌우극한에서의 기울기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기울기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서 살짝 작은 쪽에서의 기울기가 되니까 지금 이 곡선 함수는 이 함수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랑 같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에서 왼쪽 함수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자극한에서의 기울기가 되고 F 프라임 A 마이너스 우극한에서의 기울기를 보면은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서 그려져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A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지금 좌우극한의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걸 계산을 안 해봐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프에서.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볼게요. 이런 함수. 자 그럼 여기에 좌표를 지금 A, B라고 했어요. 얘도. 그럼 얘도 지금 딱 봤을 때 이어져 있으니까 좌우극한 함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연속이다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분 가능성까지 우리는 따져줘야 되겠죠. 미분 가능성을 따져주면 지금 자극한 A-에서의 기울기 함수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A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프가 하나인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극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미분 가능하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형태를 봤을 때 얘네 둘은 지금 뾰족점이 있었잖아. 뾰족점. 이렇게 뾰족점이 있으면은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바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거. 그럼 얘는 뾰족점이 아예 없고 지금 전체 그래프에서 부드럽게 이어져 있으니까 다 미분 가능하겠죠. 모든 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미분 가능성을 따져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한다. 이건 당연히 연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포함 관계라는 거예요. 미분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연속이라는 게 성립이 돼야지만 그 이후에 미분 가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애초에 불연속이면 얘는 미분 가능이 절대 그냥 될 수가 없어요. 미분 가능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 미분성도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이 연속
임을 포함하고 있어야지만 따져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 102페이지의 그래프 지금 한번 볼게요. 그래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첫 번째로 한 이 케이스, 이 두 그래프 케이스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도 지금 뾰족점 있죠. 그리고 두 번째도 뾰족점이 있죠. 얘네 둘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연속이긴 한데, 연속은 맞는데 미분 가능하진 않다. 기울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좌우 극한에서요. 그래서 그래프가 뾰족한 경우에는 x는 a에서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두 개, 뾰족한 점 두 개를 이렇게 체크를 했어. 얘를 그냥 첨점 이라고 명칭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알아둬요. 뾰족점을 첨점이라고 한다라는 거. 지금 그 아래 일시 문제만 하나 더 봐볼게요. 자, fx가 절대값 x x는 0에서의 연속성이랑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하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x가 양수일 때, 0보다 클 때는 플러스 x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fx가 절대값 x. 그럼 얘가 지금 플러스 x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x 그래프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연속성을 조사를 하래. 우리 연속성을 조사할 때는 좌우 극한 그리고 함수값까지만 조사를 했었죠. 자, 그 값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값과 x가 0 플러스로 갈 때의 fx의 값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된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지금 좌극한을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때 극한값이 0이 나오죠. 0, 0. 그리고 우극한도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거 이때도 지금 극한값이 0이 나오죠.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대입을 바로 해볼게요. 함수값도 마찬가지. 얘는 여기에 바로 대입하는 거죠. 0. 0 대입하면은 함수값도 마찬가지로 0인 거.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얘는 연속인 게 성립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좌우 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으니까. 근데 이제 미분 가능성까지 따져줘야 돼. 미분 가능은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지금 f 프라임 그러니까 0 마이너스 얘에서의 기울기. 그럼 얘에서는 이 기울기랑 지금 같게 되겠죠. 이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f 프라임 0 플러스 우극한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이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때는 기울기가 1이죠. 1.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울기가 좌우극한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야. 아니 미분 불가능인 거야. 미분 불가능. 미불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연속이면 성립한데 지금 미분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직선이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 도함수를 배워도 이제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은 미분계수를 배웠으니까 여기에서 미분계수 공식 앞에 배운 거 그거 한번 써볼게요. 즉 f 프라임 0 마이너스 이건 결국에 얘에서의 기울기인 거. 그러면 얘는 지금 h로 표현을 했는데 극한값을 0으로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우극한을 먼저 구하는 거니까 0 플러스로 보내줄게. 그럼 얘는 앞에서 한 미분계수 식이 f 0 플러스 h 빼기 f0 이거죠. 그럼 얘는 우극한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겠죠. 지금 써놓은 게 우극한에서의 이 미분 계수꼴.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앞에다가 우리 식을 넣어줬었잖아요. fx의 식이 절대값 x니까 여기 얘를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 그럼 0 플러스 h니까 그냥 대입하면 h가 되겠죠. h 빼기 0분의 h입니다. 극한값이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아까 쓴 델타 x를 이용해도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결국에 남는 건 h분의 절대값 h가 남는데 우극한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니까 이 절대값의 값이 플러스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h분의 그냥 h 해서 얘는 나올 때 h로 나오니까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미분 계수의 값이 1이다. 그럼 우리 앞에서 한 이 기울기의 값이 1인 거랑 또 같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미분 계수의 값이 기울기랑 같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리미트 h가 0의 자극한으로 갈 때 이때도 마찬가지 식이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0 플러스 h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똑같이 h분의 절대값 h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0의 자극한으로 지금 갈 때니까 얘 h가 나올 때 마이너스 h로 나오겠죠, 절대값이. 그래서 h분의 마이너스 h 이거니까 마이너스 1 이 미분계수 값인 거야. 그럼 이 미분계수 값이랑 또 여기서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미분계수랑 기울기랑 같은 거 이렇게 따져주기. 그래서 미분계수가 지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미분 불가능하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무슨 점이라고 있어요? 이 표준점. 얘를 첨점이라고 한다. 이제 그냥 이걸 외워줘. 첨점이 그래프에서 존재를 하면은 연속은 맞는데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거. 미분 가능하지 않다.